오래된 컴퓨터를 가진 민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인터넷을 서핑하고 있었다. 그는 이상한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웹시면이라는 게시물을 발견했다. 그 게시물은 어둠의 웹을 탐험한 사람들이 겪은 기이한 경험담을 모아놓은 것이었다. 민수는 그 이야기가 흥미로웠고 호기심이 왕성한 그는 더 깊이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밤 민수는 웹시면에 대한 정보를 더 찾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았다. 깊은 곳을 탐험한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조금 두려웠지만 점점 더 호기심이 그를 자극했다. 그는 많은 토론방과 게시물을 읽으며 마침내 시면의 문이라는 이상한 웹사이트를 발견했다. 그 웹사이트는 과거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오래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다. 민수는 망설이며 문을 열었다. 웹사이트에는 특이한 코드와 의미를 알 수 없는 텍스트가 가득했다. 그러다 우연히 클릭하지 마시오라는 빨간색으로 강조된 글귀를 보게 되었다. 민수는 망설였지만 호기심에 이끌려 결국 그 경고문을 클릭하고 말았다. 화면이 깜빡이면서 이상한 창이 열렸고 그 안에는 고대 주술에 관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영상은 매우 불쾌한 음향과 함께 기이한 의식을 보여주었고 이를 보는 민수의 심장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때 컴퓨터 화면이 갑자기 정지하더니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왜 여기를 찾았는가? 외부의 손님이여? 민수는 깜짝 놀라 컴퓨터를 종료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전원이 꺼지지 않았다. 화면은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밝아졌으며 목소리는 계속해서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심장이 뛰는 소리가 귀를 찌를 듯 들려왔고 민수는 갑작스러운 공포에 사로잡혔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민수는 두려움에 손가락을 떨며 대답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지면서 이상한 문양이 모니터를 가득 채웠다. 문양들 사이에서는 손이 나오더니 마치 그를 잡으려는 듯 꿈틀거렸다.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이 아득해질 무렵 민수는 가까스로 컴퓨터 전원 코드를 뽑을 수 있었다. 순간 모니터가 꺼지면서 방 안의 고요 속에 잠겼다. 그러나 민수는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바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몇 주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시면의 문을 클릭한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정신이 이상해지거나 컴퓨터에서 뭔가가 튀어나오는 것 같은 헛것을 보는 경험들이었다. 민수도 그 중 한 명이었고 그는 혹여나 자신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 늘 불안 속에서 살아야 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는 더 이상 컴퓨터 앞에 앉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경험 이후로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하게 되었고 사람들과의 소통보다는 고독 속에 자신을 가두었다. 그날의 클릭이 가져온 결과는 이렇게 비극적으로 그의 삶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누군가 그의 이름을 작은 소리로 부르는 것을 느꼈지만 돌아보면 아무도 없었다. 그 목소리는 점점 선명해졌고 심지어 꿈속에서도 그를 따라다녔다. 민수는 점점 미쳐갔고 마침내는 현실과 환상을 구분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 무엇이든 그의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시면의 문은 그날 이후로 사람들의 전설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그것을 클릭한 모든 사람들의 삶에는 예외 없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민수는 그저 그 중 한 명에 불과했다. 두 번째 이야기나는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가기로 했다. 도시에서의 번잡함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힐링을 하고자 했던 우리의 계획이었다. 인터넷에서 발견한 오래된 한옥을 빌려 일주일간 머무르기로 했고 그곳은 주변에 큰 산과 넓은 논밭이 펼쳐져 있는 고즈넉한 장소였다.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그곳의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그 한옥에 머문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묘한 표정을 지으며 조심하라는 말을 남겼다. 처음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다. 오래된 집이 주는 음산한 느낌쯤은 그저 기분 탓일 거라 여겼다. 첫날 밤이 되었다. 숲에서 들리는 귀뚜라미 소리와 함께 가벼운 산들 바람이 불어왔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어디선가 알 수 없는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한 명씩 그 소리를 듣고 모두들 피곤해서 헛것을 들은 거라며 웃어넘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보다 선명해졌다. 우리는 겁에 질려 서로의 얼굴을 살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한옥 바깥의 대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밖을 내다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문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었다. 우리는 두려움을 참으며 대문을 단단히 잠그고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다. 그러나 그날 밤 우리는 모두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우린 모두 같은 장소에 있었고 얼굴이 창백한 여자가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입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고 그녀는 우리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손짓했다. 꿈에서 깨고 나니 새벽이었고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그날 아침을 맞았다. 다음날 마을로 내려가게 된 우리는 어제 있었던 일들을 주변 가게 주인에게 이야기했다. 그들은 누군가 한옥에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며 그 원혼이 아직 그곳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아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결국 우리는 일정을 앞당겨 그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떠나기 전 방을 정리하던 중 벽장에서 우연히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그 한 여인의 이야기와 그녀가 겪었던 슬픔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외로움 속에서 상처받은 영혼이었다. 마을을 떠나 돌아가는 길,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부터인지 몰라도 우리는 다시는 공포와 관련된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었다. 이번 강원도 여행은 단순한 휴가가 아닌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세계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날의 꿈에서 들었던 그녀의 목소리는 가끔 한밤중에 내 귀에 맴돌곤 한다. 기억해줘. 잊지 말아줘. 마치 그녀가 아직도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기를 바라는 목소리처럼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희미한 전설이 존재했다. 그 전설은 마을 주변의 깊은 숲속에 있는 오래된 폐가에 관한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유령의 집이라고 불렀으며 해가 진 후 그 근처로 가는 것을 무척 두려워했다. 집은 수십 년째 버려져 있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무너져 갔지만 아무도 그곳으로 들어가 본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얼마 전 대도시에서 한 젊은 남자가 이 마을로 이사를 왔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고 그는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지내고 싶어 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들려주는 유령의 집 이야기에 큰 관심을 가졌고 호기심이 많은 그는 그 집에 한번 가보기로 결심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말렸지만 민수는 웃으며 단지 전설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어느 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던 날이었다. 민수는 손전등과 소지품 몇 가지를 챙겨 유령의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곳의 음산한 분위기에 압도당했다. 집은 거의 무너져가고 있었고 낡은 나무 판자들은 삐걱거렸으며 창문은 모두 다 깨진 채로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무서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집 안으로 발을 디뎠다. 집 안은 먼지투성이었고 한쪽 구석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쓰러져 있었다. 민수는 손전등을 비춰 내부를 살폈다. 그러던 중 벽에 걸린 세월이 지나 색이 바랜 오래된 초상화를 발견했다. 그 그림 속 인물은 한 여인이었는데 그녀의 미소가 어딘가 모르게 섬뜩했다. 민수는 순간 한기가 등골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그때였다. 갑자기 뒤쪽 방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깜짝 놀라 몸을 돌렸다. 그는 잠시 주저했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난 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낡은 피아노가 있었다. 놀랍게도 피아노의 건반이 혼자서 움직이고 있었고 누군가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민수는 그 광경에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피아노가 갑자기 멈추고 집 안은 다시 정막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 정막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수의 뒤에서 누군가의 차가운 손이 그의 어깨를 잡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재빨리 몸을 돌렸으나 아무도 없었다. 이제는 그의 숨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놀란 민수는 이 집을 빨리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집을 나서려던 순간 문이 쾅 닫히며 그를 가로막았다. 아무리 애를 써도 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는 점점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러던 중 피아노 옆에 있던 창문 너머로 무언가가 스치듯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창밖에는 달빛에 비친 하얀 드레스의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마치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창백한 얼굴로 민수를 응시하고 있었다. 민수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있는 힘껏 문을 밀어 열었고 다행히 이번에는 문이 휙 열렸다. 민수는 달리기 시작했다.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 집에서 멀어지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숲을 빠져나와 마을에 도착해서야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다음 날 민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때 마을의 한 어르신이 말했다. 저 집은 오래전 죽은 여인의 영혼이 떠도는 곳이라네. 그녀는 그 집을 떠날 수 없고 방문자를 반기지 않지. 다시는 그 근처에 가지 말게나. 민수는 전율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로 그는 다시는 그 집에 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의 일을 떠올리며 마을 사람들이 왜 그 전설을 두려워하는지 깨달았다. 결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이며 조용한 마을에서의 삶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인터넷을 서핑하던 중에 한국의 유명한 공포 커뮤니티에서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다. 제목은 절대 혼자 올라가지 마세요 였다. 호기심에 이끌려 글을 읽기 시작했다. 글쓴이는 대학 시절 겪었던 이상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지방의 한 대학교에 다녔고 그곳에는 아주 오래된 기숙사가 있었다. 이 기숙사는 다른 기숙사와는 달리 학생들 사이에서 무언가 수상하다는 소문이 돌곤 했다. 건물은 낡고 음침했으며 특히 5층은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미스터리함을 더했다. 어느 날 글쓴이와 그의 친구들은 술을 마신 후 용기를 내어 5층에 올라가 보기로 결심했다. 친구들과 함께 5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기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계단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졌고 올라갈수록 주변의 공기가 점점 차가워졌다. 마침내 5층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기묘한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멀리서 울려 퍼지는 여자의 흐느낌 소리였다.
그들은 일행 중 누군가의 장난일 것이라 생각하고 웃어 넘기려 했지만 소리는 점차 그들 쪽으로 다가오는 듯했다.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런 형체도 보이지 않았기에 모두의 공포심은 커져만 갔다. 급기야 한 친구가 더는 못 참겠다며 얼른 돌아가자고 했고 그들은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려가는 길은 올라올 때보다 훨씬 길고 복잡하게만 느껴졌다.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흐느끼는 소리는 그들의 뒤를 따르듯 계속 들려왔다.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흐느끼는 것 같은 소리가 복도 전체를 울리고 있었다. 급기야 계단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불안감에 떨고 있던 그들은 결국 1층에 도착하며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 사건 이후 글쓴이와 친구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그날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날의 일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들이 겪은 일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으로 남아있었다. 그래 마지막에는 지금은 그 기숙사가 폐쇄되었다는 짧은 소식이 덧붙여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 이후 아무도 그 기숙사의 5층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겁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로 겪었다고 주장한 사건이었기에 그를 읽은 사람들은 한동안 밤길을 걸을 때마다 주변을 살피며 두려움에 떨곤 했다. 어쩌면 그들이 들었던 흐느낌의 주인은 아직도 그 기숙사의 어딘가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